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CBS 김광일 기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한 주 동안 김준일 대표가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맡아주실 아주 귀한 손님 한 분을 모셨어요.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김준일 기자가 좀 딱하네요. 이 집에 지금 휴가를 가가지고. 새벽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오늘 4시쯤 일어났는데 적응이 될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방송에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일주일 동안 좋은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촌철살인 김경래 기자만의 그 보석 같은 논평들을 기대하겠습니다. 김광일 기자, 첫 뉴스는요? 최고 단계입니다. 최고 단계. 네, 수도권에서는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늘 0시부터 적용됐습니다. 오는 26일까지 2주간 최고 단계 지침이 발효됩니다. 네. 식사 등 사적 모임은 오후 6시가 이제 기준인데요. 6시 전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그 뒤로는 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제 잠시 후 발표될 어제 신규 확진자는 1,100명대 또 많으면 1,200명 안팎이 전망입니다. 1,300명 넘었던 닷새에 비하면은 적은 거지만 이게 주말을 지냈는데도 이 정도 나온다고 하면 이건 상당한 거예요. 네, 그렇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짚어볼게요. 네. 우선 수도권 2가 3불. 네.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되고 3명부터는 안 된다. 직계 가족도 안 되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직계 가족이면 8명까지 이제 모일 수 있는데 부모님 동반하면.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그 직계 가족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혼식 얘기를 좀 자세하게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결혼식이나 장례식도요. 이제 기존에는 50인, 100인 이런 제한들이 있었죠. 이제는 아예 친족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에 이제 친구도 못 부르고요. 네. 따라서 수도권에선 친구 포토타임도 없습니다. 친구 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됩니다. 와, 백신 맞은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도 싹 없어지는 거죠? 원래는 이달부터 백신 인센티브라고 해서 인원에서 좀 빼준다고 했었죠. 그러나 이제 기준이 강화되면서 백신 맞은 사람도 인원 산정에 다 포함하게 됐습니다. 네.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이제 백신 맞은 사람은 면회가 잠깐 됐었는데 네. 이제 방문 면회 자체가 전면 금지됩니다. 네. 학교들은 어떻게 하기로 여기 결정하고? 학교에 또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이제 수도권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전면. 네, 그러니까 준비가 좀 필요한 경우 오늘 내일 등교한 곳도 조금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14일부터 전면 원격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도요. 그렇습니다. 예. 다만 2학기 전면 등교 원칙은 일단은 이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제 1년 넘도록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이제 숱하게 겪었던 탓에 사정이 어렵다는 걸 고려한 것 같습니다. 학원들은 오프라인 수업 할 수 있는데 네. 할 수는 있되 10시까지만 10시까지만. 해라. 이런 거. 다른 다중이용 시설들은 어떻습니까? 영화관, 공연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마트, 백화점, PC방 이런 다중이용 시설도 마찬가지로 10시까지 열 수 있습니다. 다만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유흥주점은 아예 영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이 원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었잖아요. 예. 이제 영업 시간을 앞뒤로 30분씩 줄인다고 하니까 금융거래할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요. 김경래 기자. 네. 거리두기 4단계 강력합니다. 네. 강력하다 보니까 왜 이 지경까지 갑자기 된 거야? 왜 지난주만 해도 안 이랬는데 왜 이렇게 된 거야? 이 누구 잘못입니까? 하면서 시끌시끌합니다. 1차, 2차, 3차 대유행할 때도 똑같은 양상이었어요. 사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리액션은 딱 두 가지거든요. 누구 책임이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 누구 책임이냐가 진짜 중요하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 해결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하려면은 그렇죠. 왜 이렇게 됐는가? 이거 따지긴 따져야 됩니다. 이번에는 예. 정부 책임론은 아마 비켜갈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 기억해 보시면 6월 말 델타 바이러스 얘기 나왔을 때 네. 방대본에서 이거 좀 조심해야 된다는 취지로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중대본에서 약간 무시하는 기조로 갔어요. 사실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통령도 경제 활성화 얘기를 꺼냈었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보면은 이제 이철희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겸허히 비판을 수용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네. 김부겸 총리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요. 네. 생활방역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있죠. 이런 거리두기 같은 것들을 조정하는 논의를 하는 그 기구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는 불만이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도 좀 느껴지는 게 네. 백신 인센티브 이야기가 계속 방역 당국에서 네. 나올 때 저희가 전문가 인터뷰를 하면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백신 맞았더라도 야외에서 벗는 거 그거 위험합니다. 좀 분위기가 이르다. 해이해질 수 예. 있어. 이 얘기를 다 했었거든요. 그런 맥락인 거죠. 시그널을 잘못 줄 수도 있다. 이런 경고가 계속 있어 왔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반영이 앞으로 더 계속 될지 그러면 더 잘 될지 이것도 아직 이렇게 모르겠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정부의 고민은 알죠. 알죠. 자영업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적인 이거 문제. 화나죠. 네. 이거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거거든요. 하지만 방역은 기본적으로 전문가의 영역이다. 그래서 아마 이번은 다음에 또 비슷한 실책이 나오면 정치적으로도 참 타격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방역 당국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저런 것들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고 우리는 두 번째로 가죠. 앞으로 2달 이재명 흔들기. 더불어민주당 경선 얘기인가요? 네. 이제 대선 경선 후보가 6명으로 압축됐습니다. 네. 기호순으로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가 본선에 올랐고요. 앞으로 본선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그리고 국민선거인단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결과는 9월 5일에 발표됩니다. 일단 김광일 기자 이제 정치부 기자 아닙니까? 요 6명 예상한 대로 됐어요? 저는 좀 틀렸어요. 유기 경쟁이 치열할 거라고 했는데 정말 치열했던 거예요. 치열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김두관 후보 말고 최문순 후보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게 솔직하게 이렇게 이런 얘기 얘기해도 해도 돼요? 되는 거예요? 뭐 지난 얘기니까. 김광일 기자 얘기입니다. 예. 뭐 이렇게 여러 분석들이 있는데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 이제 영남권에 좀 이제 뭐랄까 기반을 뒀거든요. 그쪽에 많은 또 인구 분포가 있기 때문에 막판에 좀 결집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경선은 어떻게 진행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본경선은 이제 이재명 후보를 향한 견제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선 첫 번째 전선이 또 바로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선에서 거론됐었던 경선 연기론 쪽에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위 이낙연 후보가 어제 이제 유례없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거론하면서 네. 국민께 고통과 불편을 드리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또 경선을 좀 늦추자라고 해석이 되는데 여기에 또 이제 추미애, 박용진 후보까지 전과 달리 경선 연기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또 이렇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본경선 연기론이군요. 예. 이 질문. 제가 2부에 6명 후보 중에 4명을 짜르륵 만납니다. 다 만납니다. 하나하나 다 질문해보도록 하지요. 김경래 기자. 네. 어제 민주당 경선 이제 6명 이름이 쭉 발표된 뒤에 후보자별 득표율이다 해가지고 막 찌라시들이 돌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한 4가지 버전이 돌더라고요. 김현정 앵커는 4개 받으셨군요. 예. 뭐가 많습니까? 저도 몇 개를 받았는데 네. 이게 궁금하잖아요. 1등이 누군지 2등이 누군지. 맞아요. 물론 6등이 궁금했긴 했지만은 또 이제 누군지는 대충 알겠는데 몇 %인지. 그렇죠. 그게 핵심이잖아요. 1등하고 2등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4개 정도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그게 다 아니라고 일단 민주당에서는 얘기했어요. 돌아다니는 거 다 아니다. 네. 아까 김광일 기자가 우리 방송하기 전에 4개 다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공식적으로 아니라 그러는데 굳이 수치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게 어떤 거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일이고 어떤 거는 1위하고 2위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하고 살짝 좀 붙어 있는 느낌도 있고 3위는 또 사람 자체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죠?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다 허위 사실이라고 일단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네.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누군가 퍼뜨리고 있다는 거는 사실일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재미로 하기에는 이게 품이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정교해요. 네, 정교해요. 누군가가 정치적인 의도, 그러니까 1위하고 2위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유불리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그러니까 무시하면 돼요. 예. 그냥 공식적인 발표 있을 때 그걸 중심으로 생각하셔야지 괜히 이거 따라가다 보면은 정치적인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 오늘도 엄청나게 돌아다닐 텐데요, 여러분. 민주당에서는 끝까지 비공개입니다. 철저한 비공개다. 지금 돌아다니는 거 다 틀렸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라는 거. 예상과 다른 이변은 없다. 이런 관계자의 말이 민주당 관계자의 말이 언론에 나오거든요. 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예상은 뭐고 그럼 이변은 또 뭐냐?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꿈보다 해몽이니까 이것들은 각자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번에 야당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이 내가 민주당 선거인단에 등록해서 추미애 후보를 찍었다. 공개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역선택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김재현 최고위원 국민의힘이잖아요. 근데 예. 뭐 이 남의 당에 가서 이제 선거인단으로 등록했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썼어요. 민주당 국민선거인단에 신청하셔가지고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근데 예.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선거인단에 등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불법이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이런 거죠. 국민의힘 지지자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후보 좀 찍어주세요. 이런 뜻이겠죠. 아무래도 아하. 속뜻은 그걸 이제 아까 김현정 앵커가 말씀하신 역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예, 예. 민주당은 난리가 났죠. 이거 저질이다, 뭐 구태다. 근데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데 법적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이니까. 하지만 이게 공당의 최고위원이 그렇죠. 우리들끼리 이제 술자리나 이런 데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페이스북에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쓴다는 게 문제가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 하세요? 아니 그러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이쪽 지지자들이 이쪽에 가가지고 역선택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 하죠. 예, 하죠. 서로 간에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건 공식적으로 공당의 그렇죠. 최고위원이 얘기를 한 거니까요. 물론 아마 속내는 이런 소음을 유발하기 위해서 썼을 가능성이 꽤 높다. 그 안에서의 분란을. 예, 왜냐하면 김재현 최고위원 페이스북을 잘 보면은 약간 비아냥거리는 어조가 분명히 있거든요. 아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의힘 경선 룰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제 당원하고 일반 국민이 5대5인데 네. 요거 비율을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역선택이 일어나면 어떡할 거냐 있었죠, 거기에 그런 대한 발언을 우회적으로 했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얘기. 그건 뭐 전부 다 정치 구단 같아가지고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역선택의 우려들이 여기저기서 좀 나오고 있다. 예. 잠시 후에 민주당 컷오프 통과한 후보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 이야기는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보고요. 김광일 기자. 예. 그나저나 야권에서는 오늘 윤석열 전 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한다고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들면서 전국 민생 투어 이제 그동안 이제 얼마 전에 시작했었는데 네. 이걸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이 등판을 오늘 뭐 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제 최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부친 상으로 이제 오늘 이제 사무제가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무제 중에 현충원에서 본인의 대권 도전을 공식화할 거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일단 최 전 원장 측에서는 부인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장례 치르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네. 최재형 전 감사원. 저도 오늘 등판은 좀 이르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본인이 이제 오늘은 아니라는 식으로 지금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얘기했다고 보도되고 있고 나오긴 할 텐데 이제 가장 핵심 이제 사람들의 관심사는 국민의힘 입당을 언제 할 것이냐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하고 똑같은 페이스로 가기에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따라하는 것 같잖아요. 아하. 후발주자니까.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변화를 주긴 할 텐데 그것이 국민의힘 입당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아마 관심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